사건 오늘 시작합니다.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손수호 변호사, 이지혜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의 피해자 측이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피해자가 성고충을 인사 담당자에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속옷 사진도 보여주면서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들은 피해자에게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 이게 결국 피해자에게 돌아온 대답들이었습니다. 네, 이지혜 기자, 피해자 측에 따르면 이미 성고충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오늘 기자회견은 지난 13일에 첫 기자회견 이후에 두 번째로 열리는 거였습니다. 네. 지금 피해자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건요. 당시에 피해자가 성고충을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말을 했었다. 직장 동료에게도 박 전 시장이 보냈던 텔레그램도 보여줬고 네. 또 그 속옷 사진도 보여주면서 고통을 호소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담당자들은 또 피해자에게 이때 말한 게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편하게 하도록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라. 몰라서 그랬겠지. 예뻐서 그랬을 거다. 인사 이동 좀 얘기하니까 그 시장에게 허락을 받아라. 이런 말을 했다는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피해자 측은 이제 서울시 내부에 당사자가 직접 성고충을 호소했는데도 이게 반영이 되지 않고 인사 이동까지도 요구했는데도 그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이제 묵살됐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손수호 변호사, 네. 지난번 1차 기자회견 이후에도 피해자 측이 입장문을 발표했잖아요. 네. 이번에도 발표했죠? 네, 지원단체가 내용을 전달했는데요. 네. 증거로 제출했다가 휴대전화를 받았는데 꺼 있는 동안에도 문자 메시지가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힘이 되어주겠다라는 문자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문제를 인식하기까지도 오래 걸렸고 또 문제를 제기하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로서 보호받고 싶었고 특히 수사 과정에서 또한 법정에서 나의 피해 사실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런 절차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 또는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네, 피해자 입장문은 그렇고요. 현장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입장문 속에서 어떤 것이 좀 읽혀지세요? 저는 두 가지가 좀 주목이 됐었는데요. 네. 이게 피해자가 그만큼 이제 어렵게 꺼낸 사안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그 피해자가 꺼내는 것이냐, 이게 박원순 전 시장이 대권 주자로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와중에 이 시점이 되게 부적절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피해자는 이제 본인이 그만큼 고통을 이제 호소하면서 이게 자기가 이제 본인이 이제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다. 이제 문제 제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사안이다. 문제 인식까지도 본인이 되게 오래 걸렸다. 이게 처음에는 이게 박 전 시장이 그냥 보내는 메시지나 이런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게 문제구나. 이게 뭔가 성범죄이구나라고 인식하는데 오래 걸렸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예. 피해자 측에서는 서울시가 추진하려던 민간 합동 진상조사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입장을 표명을 했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이미경 한국 성폭력 상담소장이 이제 피해자는 이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성고충 정보 요청을 했는데 그 대상만 해도 20명이 넘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걸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인 구조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이제 당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한 민간 합동조사단이라는 걸 꾸렸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셀프 조사 비판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이 된 네. 합동조사단을 꾸리는 쪽으로 이제 입장을 바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그 피해자 측은 이제 서울시는 지금 이 합동조사단을 꾸리는 그 주체 자체가 아니다. 그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뭐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주관한다면 믿을 수 없다, 참여하지 못하겠다. 이것이 이제 피해자 측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진상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진상조사라는 그 제도가 네. 본질적으로 수사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 이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첨예하게 입장이 좀 대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진상조사단의 어떤 그 결과가 과연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도 벌써부터 드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서울시가 완전히 배제된 그런 진상조사는 어찌 보면 그 자체로 존재하기 힘들어 보여요. 네. 따라서 양측이 좀 절충을 한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데요. 만약 그 결과가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또는 그 조사가 그 과정에서 좀 왜곡되었다면 그런 의심이 든다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치권의 어떤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미 통합당이 뭐 국정조사, 국정감사, 특검 등의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서울시가 관여한 또는 주관한 진상조사의 결과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으면 정치권에서 또 다른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네. 이런 행정적인 조사 난항을 겪고 있는데 다른 한 축으로는 결국 수사, 강제권을 가진 수사가 또 진상을 밝힐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서울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신청한 경찰의 영장 역시 또 기각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습니다. 네. 법원이 기각 사실을 밝혔어요. 우선 그 이번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은 이제 성범죄를 전제로 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방조했다는 혐의거든요. 네. 그렇다면 압수수색을 할 정도의 어떤 그 방조를 증명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소명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단계도 이르지 못했다라는 뼈아픈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혐의 사실과 또한 압수수색의 어떤 대상관의 관련성 또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했다면서 일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네, 뭐 법원이야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겠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경찰에서는 어쨌든 법적으로 피고발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피고소인이죠. 피고소인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음. 그래서 이 직접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한다. 하지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서라도 진상 규명을 하겠다. 그 방법이 아마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에서의 묵인 방조 등 관련 사건일 텐데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신청한 서울시 대상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박원순 전 시장이 사용하던 2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역시 기각됐죠. 그리고 유족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있는 한 대의 휴대전화는 상당히 지금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고요. 기술적 특성상.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더 진상 규명이 가능할까요? 우선 박원순 전 시장이 유력 정치인이었고 네. 또 대권 주자로 꼽히기도 했잖아요. 게다가 생전에 누구보다 여성의 인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생전에 어떤 여러 가지 행적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상을 밝혀야 되죠.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상을 규명해야 될 필요성과 과연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수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네.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박원순 시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에 대한 수사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네. 뭐 법조계 일각에서는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주장이라기보다는 희망에 가까운 게 아닌가 싶은데요. 불가능합니다. 또 두 번째, 지금 어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그 건은 서울시 공무원 등에 대한 방조 혐의거든요. 근데 이거는 법원에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 수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강제 수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방조나 묵인이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의 혐의가 좀 소명이 되어야만 네, 수사기관이 영장 그 발부 가능하다. 부분은 뭐 열심히 수사를 해야 네.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통신 내역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됐잖아요. 네. 근데 그거 역시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애초에 그걸 청구할 때도 변사 경위를 수사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랬죠. 네. 예. 그런데 이미 유족과 합의해서 타살 혐의점이 없기 때문에
부검도 하지 않고 장례를 자살로 진행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결정을 이제 내렸습니다. 와도 다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해 주십시오. 네.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따라서 법적으로 따질 건 법적으로 따지고 네. 다만 이 상황을 묻자는 게 아니라 가능한 조치를 취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는 점은 또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재 기자, 네.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손소 변호사가 법적인 한계를 설명해 줬잖아요. 네. 그런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죠. 네네. 한쪽으로는 고인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다른 쪽으로는 또 피해자에 대한 뭐 공격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3차 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빨리 진상이 규명되고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이 밝혀지고 재발 대책이 마련되고 이래야 좀 사건이 정리될 텐데 법적인 한계 속에서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 현장 기자들의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장 기자들은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취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이제 본인의 피해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수사기관마저 이걸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이제 생각일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 경찰청장이 이제 그 청문회에 나와서 또 말씀을 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제기되는 그 의혹들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겠다라고 본인이 공언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사기관이 그 부분은 책임을 지고 이제 진상은 사실 규명을 해서 이제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든 아니면 그 피해자의 피해가 있다면 그걸 확실히 하든 네. 그걸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는 작업이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는 오늘도 자신의 입장을 서면으로 밝혔습니다. 그저 편견 없이 적법하게 조사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 역시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